박수로 한번 자, 그러면은 뭐 순서는 일단 인사말을 그렇게 대신하고 매트릭스가 대략 10분 정도 하고 TNMS는 그거는 짧게 7분 정도 해서 1시간 넘지 않도록 현장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가공을 하는 매트릭스 김정화 팀장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매트릭스의 김승학 팀장입니다. 이제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문장 유형 판단 데이터에 대한 가공 현장 점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제 개요랑 주간 참여 기간, 구축 목표를 퀵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가공 프로세스나 현황, 그리고 2차 가공에 대한 프로세스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3자 검수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개발 현황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장 유형에 대한 판단 데이터를 하고 있고, 가공 수량은 저는 16만 5천 건 플러스 10% 해가지고 18만 건에 대한 문장에 대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KDX에서 이제 수집하고 정리해서 이제 넘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1차 가공, 2차 가공의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최종 결과는 스마트 AL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넣어서 이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집은 이제 KDX에서 하고 있고, 가공은 이제 매트릭스랑 TNMS에서 하고 있으며, 이거를 입력하는 툴은 이제 미소 정통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은 이제 성균관대학교와 이제 아트피셜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종 목표는 이제 18만 건에 대해서 뉴스, 도서, 매거진, 블로그, 매체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분야는 이제 역사, 사회, 금융, 문화, IT, 과학, 생활, 건강 해가지고 18만 건의 문장에 대해서 이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한 결과는 이제 사실형, 추론형, 예측형, 대화형의 이제 문장 이론과 그리고 극성에 대한 1차, 2차 라벨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수행 계획서를 보면 3자 검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공할 때 좀 더 정확하게 가공하도록 사업수행 계획서도 있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보고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문서에는 이제 5개에서 50개의 문장이 있고, 이거를 이제 3명의 워커한테 배분이 되고, 이 3명의 워커가 이제 배분된 그 문서에 대해서 가공을 하면 이제 입력이 끝나면 이제 검수자한테 다시 배분이 되고, 검수자가 1차 검수를 끝내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TNMS에서 2차 가공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2차 가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자 검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극성에 대해서 3명이 할당되고, 확실성과 시제에 대해서 3명이 할당돼서 이렇게 병렬로 이루어지고, 최종 검수가 완료된 최종 결과물은 이제 스마트 AL을 입력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3자 검수 기능을 스마트 AL에 담으려고 했으나 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자체 개발 워커를 좀 섭외를 해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진행 상황은 마지막 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가공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크라우드 워커, 저희가 이제 문서를 3명의 워커, 가공 워커들한테 배분을 하게 되는데, 워커를 이제 모집할 때 사용되는 문서들은 다음 4가지의 문서가 되겠고, 이 문서들은 올해 리아를 통해서 배포된 최신 문서를 이용해서 워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차 가공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보면, 우선 문서가 이제 입력이 된, 문서가 이제 할당이 되면 그 문서를 이제 워커 3명한테 할당이 되고, 그 입력이 다 끝나면 검수자가 이제 배당이 되고, 그 검수자에 의해서 검수가 되는 거는 이제 통과가 되고, 검수 불가인 것들은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이제 최종 라벨링을 거쳐서 이제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서에 대한 검수는 이제 2차 수집 가공 워커나 검수 워커의 이제 작업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제 가공 가이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검수 가이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이드를 통해서 워커들이 이제 검수와 가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수가 끝난 거는 최종적으로 스마트 AI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있고요. 가이자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작업자가 이제 해당 문서에 대해서 작업 신청을 하면 가이자는 다시 이 문서를 신청한 워커들한테 다시 배분을 하고 워커들은 그 자기한테 할당된 그 문서에 대해서 라벨링 작업이 진행되고 입력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공 일정 이제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비상 계획에 대한 이제 일정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제 3자 검수에 대한 그 개발 시스템이 완료된다는 가정하에 1주에서 2주 정도 진척률을 좀 땡겨놨습니다. 그래서 가공 일정은 9월 30일 기준으로 다음 주 기준으로 46,000건에 대한 스마트 AI 업로드 건수를 그리고 퍼센테이지로는 25%를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라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2차 가공에 대한 그 기준은 이제 다음 장표에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구성은 저희가 상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8명인데 현재 실적은 7명이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4명인데 현재 실적은 3명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워커 같은 경우에는 총 44명이 목표고요. 현재 오늘 기준으로 39명의 인원이 지금 워커로 모집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사항은 저희가 이제 문장 유형에 대해서 사실형, 추론형, 예측형, 대화형에 대해서 2차 가공을 문장 유형에 대한 2차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예측형과 대화형과 같은 경우에는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윤승숙 대표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클라우드 워커 관련돼서 계약서와 또 개인정보 동의서, 보안계약서를 모두 사인받고 취합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알바몬을 통해서 라벨들을 확보했는데 총 359명이 지원해서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여서 저희가 지원자 사전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의 유형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저희가 사전 테스트를 하고 또 예비 합격자를 비대면 면접을 해서 최종 35명을 저희가 모집하고 대기자를 또 한 10% 이상 지금 대기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공 프로세스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매트리스부터 문서를 전달을 받으면 문서를 라벨러한테 배포를 하는데 확실성 시제와 극성의 그 라벨링 가이드라인들과 굉장히 다르기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해서 이 확실성 시제를 담당하는 팀과 극성만을 담당하는 팀을 분리해서 효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 일치, 불일치를 도출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또 확실성 시제의 검수자가 3명, 극성 담당의 검수자가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검수자가 판단하는 그 의견에 라벨러들이 그 동의하지 않는 불일치,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 외부 전문가 의견이 검수자 판단이 맞는지 일반 라벨러 판단이 맞는지를 전수는 하지 않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스마트 AI에 입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파일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A1011, 라벨러 1, 라벨러 2, 라벨러 3이 각각이 해서 이게 그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치한 경우 검수가 필요한 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3인이. 그래서 그 검수 필요라고 뜨면 검수자가 자기의 판단을 여기다가 근거를 넣어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수 10명에 신규 3명 채용의 목표가 있었는데 완료했고요. 크라우드워크 35명 채용에 채용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줌으로 이런 교육을 해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몇 명이 이제 다 돌아서 교육받는지 알고 또 줌 교육이 조금 어려우신 분은 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가이드가 학시설 시제 가공 가이드가 있고 극성의 가공 가이드가 있고 또 지금은 자동 툴 대신에 엑셀 기반 라벨링 작업으로 해야 되는 환경이라서 엑셀 기반의 각각의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교육을 시켰고 또 동영상으로 저희가 유튜브에 띄워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검수 결과 스마트 AL에 지금 입력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각 문장에서 그 매트릭스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이렇게 오면 요걸 보고 저희가 검수자가 끝난 최종 그 판단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확실성은 확실, 긍정, 과거이다. 이런 문장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치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상 8월 30일, 8월 말에 우리가 협약이 됐잖아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중순까지는 툴에 대한 그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 라벨링이 시작한 거는 9월 중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저희가 작업해서 목표량의 3%를 달성했고요. 10월 10일 정도 됐을 때 2주 후에는 저희가 10%로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에서 질문 화면 앞으로. 네. 화면 앞으로 한번 가보시고 지금 안 됩니다. 네네. 여기 위에. 아니 바로 앞을 네 여기. 네네. 여기 이게 전체 텍스트가 전체인가요? 아니면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전체고 저기가 위에가 텍스트 텍스트 제목입니다. 숫자고 네. 43의 7은 뭐예요? 43일. 43건 중에 7건을 했다는 거 아니면 이게 43개 문서 중에 네, 7번 문서라는 7번째라는 네네. 거죠. 왜냐하면 요 43개는 요 IT01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있는 문서 43개입니다. 그러면은 요 문장의 어노테이션한 문장의 수는 어디에 있나요? 문장 수는 16개. 16개. 네. 그럼 총 문장 수는? 그렇죠. 그 문서에 해당 문서의 총 문장. 이게 총 문장 네. 수입니다. 총 문서, 어노테이션 문서가 해당 보이는 문서의 총 센텐스 수, 문장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퍼블릭 데이트, 그래서 뉴스, 매경 신문. 메타 정보가 여기 나오는 그 거죠. 뉴스가 발행된 거죠. 네. 네, 네. 요거는 요 아이디는 문서 아이디죠. 예, 문서 아이디. 네, 네. 그 여기에 20이 있고 여기 또 19. 요 20. 번호는 문장 요 번호는 이 매트릭스에서 그 작업자가 어떤 문장부터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 그래도 이 번호가 뭔 의미를 하는지를 우측에 있는 저 핵심 동사하고 같이 입력되어 있는 아, 것이 그렇죠. 저게 랩핑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저거를 이제 저쪽에서 클릭해서 네, 입력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사님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협약일이 8월이 아니고요. 7월 29일 협약일로 있습니다. 아, 7월 29일나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과제 그 조정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30일. 과제 조정이 올해 3차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가 7월 29일 날 서명은 안 했지만 니하고 협약을 완료한 날짜.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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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시는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3차 분수는 현재 이제 엑셀 파일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공할 때 이제 좀 딜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자고
3자 검수 개발원하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8월 3일에 이제 매트릭스랑 TLMS랑 미소랑 얘기해가지고 스마트 AI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좀 힘들어져가지고 9월 1일부터 이제 개발에 들어갔고 개발 워커를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한 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개발 완료 예정이고 그리고 개발 완료가 되면은 이제 10월 4일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매트릭스에서 10시 30분에 이제 TLMS랑 이제 저희 매트릭스 가공팀하고 같이 이제 시연 설명회를 하고요. 한 2, 3일의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이제 오픈을 예정입니다. 이게 되면 이제 엑셀로 이제 각 워커들이 작업한 것보다는 좀 속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일정보다는 좀 그래도 한 일주일에서 20 정도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어제 그 화면을 보고 왔는데요. 좀 메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는데요. 그리고 발표가 완료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문장 변경, 핵심 동사, 그리고 확실성, 시제, 극성 등을 이제 실제로 입력하는 워커들이, 그리고 검수자들이 검수하는 화면 이렇게 크게 기능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고 왔고요. 실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37로 10월 달에 그거 관련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중간 보고에 대한. 중간 보고도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의견을 나누는데, 중간 보고는 그러니까 문서 형태로 하고 20일이나 21일 또 현장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이제 중간적인 이제 지금 자료로만 이제 하는 중간 그러니까 보고는 자료로 하는 중간 점검을 하시고 20일 날 우리 다시 미소정보에서 현장 점검을 할 때 그 중간 보고에 관한 21일? 저희들 이제 내부적으로 보내주신 거는 10월 10일에서 21일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늦은 거를 선을해서 20일로 근데 가능하실지 좀 봐주시면.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두개 날짜를. 그전에 김진주 연구원이 맡고 있던 그 과제들은 이제 김진주 연구원이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사람이 거기 일정 오고 저희가 맞추고자 해서 2개 일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2개 일정을 그 전주 목요일이나 20일 목요일로 일단은 메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일 중으로 중간 보고 문서 형식으로 1차로 만들고 그 문서에서는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데이터 진행 중간 보고를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9월 30일 기준으로 데이터 진행하는 중간 보고를 작성을 해도 되는지를 그 부분을 제가 물어봐서 처음부터 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째는 이제 지금 자료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작성하신 자료가 중간 점검 보고서가 있고 또 저기 중간 점검 점검표가 있어요. 네. 보고서는 이제 MA에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한 게 이렇게 있고 현안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일정이 다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거 좀 유사한 게 그 점검표인데 점검표는 실질적으로 누구냐면은 과제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리아 직원이 올 거고, 그다음에 제가 갈 거고. 이 점검표의 그 사용 문서는 뭐냐면 그 과제를 담당하는 전반적인 평가용입니다. 평가로 쓰는 사람이 3사람이에요. 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제위원회 한 사람이 평가하고 리아 직원이 평가하고 제가 평가합니다.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하실 때는 있는 자료로 작성을 하시되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중간 이제 수치상의 자체는 중간 점검 보고서하고 수치가 양쪽이 똑같아요. 틀리면 안 됩니다. 어느 날짜
기준으로 해서 딱 작성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맞춰주시고 1차적으로 중간점검 보고서는 내일 1차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적으로. 내일 1차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점검 보고 일에 확정이 되면은 확정되기에 한 2, 3, 이제 진행하기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어제 날짜부터 한 거에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지급 관련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요.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 그 기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인력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진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간 점검 열리기 2, 3일 전에 제출을 하지만은 바로 전주에 그 자료를 CMS에 올라가는 자료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가 CMS에 올라온 거고 작성하신 자료들하고 이게 상호 맞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가족위원이 가족위원회고 내야지 권리 저기를 보자고 할 겁니다. 그 플랫폼에 관련되어 들어가 가지고 검수까지 한 1년의 과정들을 한번 보자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 과정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제 봤을 때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특히 보고는 게 크라우드 워커 관련 보고였습니다. 좀 심도 있게 보시더라고요. 워커에 관련돼 가지고 자금량 이 자금량이 각각 개인의 뭐 일 단위로 통계가 되냐, 주 단위로 통계되냐, 월 단위로 통계되냐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에서 그 워크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뭐 건 단위로 몇 건을 했는지에 따라서 저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단위로 뭐 집계를 한다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면은 그런 뭐 일주일 단위든 아니면 일주일 단위든 그런 데이터를 만들면 쉽지는 않거든요. 좀 쉬울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자료를 좀 그리고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만 빼놓고 나면은 큰 저기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오죠. 그 핵심은 플랫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작업이 수익 원사이클까지 돌아가는 것을 정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위원회에 따라서 실상 보고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이제 보고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크라우드 워크에 대해서 주 단위든 월 단위든 일 단위든 그 통계 숫자를 맞추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문위원회 그 사람이 이제 그 시향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더라고요. 지금 이제 일정을 주고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전문위원이 누가 오는지도 그때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아직은 뭐 아직 전체적으로 누가 오실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전문위원은 미아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런 계통의 전문 예, 외부 예. 위원이 전문가라고. 기존에 과조위 했던 위원들 중에 한 명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37에 참여했던 과조위 위원 중에 오실 수도 있고
다른 과정에 참석했던 위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보고 중간 점검 두 개의 목적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예. 네. 지금 그 진척률을 쓸 때 그 기준인데 예. 중간 보고서 1차를 우리가 뭐 내일인가 모레까지 내야 되잖아요.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네. 네. 내일까지 낼 때는 이 진척률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왜냐면은 진척률은 아직 8월 30일이 아니고 바로 그 직전은- 전수요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 아, 돼요. 네네네네네. 만약에 이제 이게 네. 그 작성 기준이 네. 예를 들어서 10월 3일 날 그때 작성한다. 네. 그러면 바로 전에 주간 보고했던 기준을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일 하면 우리가 직전 기준으로 하는데 예. 사실 중간 점검이 오는 날은 예를 들어서 10월 20일이라 하면 예. 이때는 저희가 또 직전에 한 주 전 거를 기준으로 예. 진척률을 해야 수요일로 되니까 예. 이 진척률은 서로가 다를 수 있다 그죠? 중간 보고서에 나간 진척하고 중간 점검에 대한 진척률 아니죠. 네. 그때 그 저기 중간 보고서고 중간 저 작성하실 때는 저기 중간 점검표는 내일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중간 보고서만 네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중간 점검 D-Day에 한 2, 3일 전에 그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실 기준은 바로 그 전 수요일 주간 보고 기준으로 작성일 때 그때는 점검표고 보고서고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예. 그때 그 점검 보고서는 그때 기준으로 업데이트 시켜놔야 됩니다. 아, 보고서를 다시 네, 예, 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클리어입니다. 네. 사업 워커에서 아까 전 과제 참여했을 때는 주로 어떤 거 보나요? 준비하셨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보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틀리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아까 얘기한 그 워커의 작업량이라든지 그 통계상으로 나타난 그런 것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작업량. 작업 관리 현황을 예. 네,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중요한 그렇게 하고 날짜는 한 2, 3일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때 저한테 저오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이쪽 과제에 담당하시는 분이 임정민 그 수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 쪽으로 각각 자료를 보내시면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오고 임정민 그 수석하고 보고서만 보내시면 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고 저희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비상 상황이 떨어져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저기 정우일 네. 예. 저 이메일 관련 부분에 제가 그 좀 적어드린 부분을 보셨죠. 좀 전체적으로 진척률이 낮아가지고 심각하다고 그리고 지난주 특히 37번 과제 같은 경우는 좀 검수 쪽이 거의 제로다시피해요. 그리고 별도로 거기에 관련된 그 이하에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작성을 하신 부분이 있는 거 제가 아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만큼 자료가 진척률이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그 니아 내부적으로 진척률이 낮은 그 과제에 대해서 그 팀장하고 신문들하고 직접 1대1 회의를 한답니다. 그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그 부분은 저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진척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를 보면은
제가 정상화 시기를 언제쯤 올 건지 또 자료를 받아보서 봤는데 12월 말일 이 과제가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12월 1일 날 정상화하겠다고 그렇게는 한 달 사이에 이 과제를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거고 똑같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까지 해가지고 그 계획 대비 목표량만큼은 해고 나가면서 그때서부터 빨리 계획을 올리시고 제가 다시 한번 또 그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작년같이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절대 않는다. 이하에서 그 부분을 신신당 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시고 지금 그 플랫폼이 이제 뭐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완전히 이제 뭐 개발 안 되고 이제 10월 4일날 그때 이제 뭐 어느 정도 다그 완결을 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시연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일정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들 수 있으면 그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상황에 나머지 일정들을 빨리 좀 땡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차하면 잘못하면 비하에서 자꾸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자료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사님, 제가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아까 11월 초까지 우리가 18분간의 문자 가공을 완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공이 아니고 지금 그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그 WBS의 등재를 그 관련 부분을 그만큼만 해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오늘까지 12월 말까지가 종료지만 오늘까지 목표는 얼마인데 오늘까지 실증을 해가지고 대비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1월 초에 가면은 그때도 또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보더라도 그 수준까지는 맞춰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 우리가 11월 초에는 지금 현재는 목표 대비 그 달성률이 조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11월 초에 가서는 그게 11월 초 기준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80이라고 가정하면 80까지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저기까지 12월 말까지 예를 들어 10만이라고 구축이 그때 됐다면 11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구축량이 11월 말까지 8만이다. 그것까지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기왕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주관자가 맡고 있는 경진대회하고 홍보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상태로서는 사실은 가공이 예를 들어서 80%만 해도 그 경진대회를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금년도 저기는 경진대회라는 것은 지하예요. 그럼 안 하면은 사업들을 반납하면 되네. 반납을 뭐 반납은 간단한데 그렇게 어렵게까지 했는데 그걸 또 안 하기는 그렇고 제가 보기엔 이 상황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렵게 이제 사업 계획을 따냈잖아요. 그 테크로는 지금 한 얼마나 그게 배정이 됐죠? 2,700 배정이 되죠. 사실은 충실하게 하려 했는데 뭐 이게 우리가 맡고 있는 PMO뿐만 아니라 모델도 우리가 좀 하려고 했고 네. 또 특히 경진대회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상태로 가서는 경진대회가 사실은 뭐 힘들지 않겠나 주관자 내가 판단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반납은 간단한데 그 사업 실적에서 그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특히 심려를 기울인 그 분야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크고 사실 이 사업 처음부터 걱정이 많고 요즘 이것 때문에도 잠이 잘 안 옵니다. 사실. 걱정도 많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로 많고 그래서
알랑하고 있는 게 그 경기인데인데 그걸 못하니까. 자문회의는 여러 번 열고 있는데 니아에서 성균관대 교수는 자문 전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물론 뭐 내부자 거래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그 부분은 니아의 자체적인 이제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네. 그렇게 거기서 말하는 거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 가공에 대해서 다른 뭐좀 지적이나 있으면 해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파일이 커가지고 좀 열리지가 않는데요. 그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휴대폰 관련 때문에 좀 일정이 좀 지연이 된 상태인데 그 해커로 관련해가지고 그 비용을 니아 직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프라로 워커 관련 인건비로 전용을 할 수 있는 협의를 해봤어요. 그 자체가 복잡할 것 같은데. 굳이 어렵게 땄는데 그 예산을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예를 들자면은 그렇고 가능하면은 기존에 있는 방향으로 가공이 뭐 50%나 60% 뭐 전문가 상의를 해서 그 상태로 데이터가 충실하면은 12월 초라도 뭐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그걸 다시 크라우드 워크나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아주 복잡하죠. 사실은 저희들은 이건 그 김민혜 이사님이 아직 그 예산 적정을 확인을 안 해주셔가지고 예산 집행이 거의 지로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산팀에서 그 결과 나와봤어요. 네. 홍은서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통과하고 한 군데만 좀 보완이 있었죠. 네. 그 부분만 하면 어느 정도 완결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인대에도 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하고 예산을 뭐 이전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또 다른 페이퍼워크가 되고 힘드니까 자문을 도와주고 하고 사실은 저희는 그 예산을 저희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모든 저기들이 예산 일단은 적절성의 검토를 받고 이제 모든 예산을 집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올라왔다고 한 번에 바로 통과되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나 못 하지. 왜냐하면 사업- 이게 이제 그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이 서로 간에 막 수치가 안 맞게 작성하는 부분들이 모든 과제들이 다 똑같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제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수행 기관이 적은 데는 좀 그 예산 구도가 좀 빨리 진행돼요. 네. 그런 게 업체가 적으니까 보는 시간이 짧아져 버리니까 그만큼 빨리 진행되는데 보통 많은 데는 시간이 그만큼 또 많이 걸려요. 예, 요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이제 저기 그 행정을 담당하고 하시는 저기 홍시 농무원으로 예산 통화를 하고 어떤 이렇게 고쳐 저렇게 고쳐라 그러고 제가 이제 안 되면 또 예산팀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방법론까지 물어보고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실상 예산 자체가 이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예산 자체가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점이고요. 제가 주간 업무 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까 회원 때부터 자꾸 보고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 거고 오늘 등록하셨죠? 예. 구축량이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숫자 하나. 아닌데요. CMS가 2.74%인데요. CMS 네, 네. 업로드 했습니다. CMS 수정해서 지금
구축만 업로드 했는데 혹시 반영이 안 됐을까요? 홍원수 연구님 잠깐만. 네. 자, 2-37 문장용 한만 데이터죠? 28일자죠? 21일자죠? 9만 건, 7만 3,567, 7만 3,567. 가공 쪽이 어떻게 됐어요? 가공 쪽이에요? 네. 가공 쪽만 그러면은 한 4,600건 정도? 중간에. 요것만요? 네. 수집 정제도 그 21일에 비해서 28일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변함이 없어요. 21일이 9만 건이거든요, 수집이. 반영 안 됐죠? 정제도 반영 안 됐어요. 오로지 반영이 된 것은 가공 쪽만 약 4,600건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직 정제 검사 똑같아요. 지난주 거고. 지금 수집 정제 지난주에 해주신 게 9만 건 되는데 여기서 오늘 업로드 해주셨을까요? 네, 업로드해서 네. 21일 기준으로 수집이 9만 건, 오늘 기준 28일 기준입니다. 21일은 지난주 거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28일 기준으로도 정제가 73567. 네. 21일도 73567. 21일에는 그때 수치를 맞춰서 확인해 볼게요. 아마 지난주 거의 다 입력을 하셨거나 혹은 업데이트가 안 됐거나 근데 지금 현재는 가공 쪽 제가 입력을 4,600건 네, 가공 쪽만 지금 전체 조금 4,600건 정도가 증가하고 나머지는 1%도 좀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거를 그 부축량 수집 정제 부축량을 입력을 할 때요. 21일 기준으로 그 탭이 띄어져 있을 때 거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21일에 입력해놨던 수치가 오늘 수치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수정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21일 기준과 28일 기준이 다른 거를 보실 수 그렇죠. 있어요. 실적은 계속 누적 개념이에요. 실적은. 그러면 B는 제가 이거 요번 주 거를 잠깐 삭제를 하고 네. 21일 거를 들어가서 지금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정보 관련해가지고 이거 시스템을 좀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구축 개념의 행정점검에서 혹시 뭐 기준이 언제쯤 기준입니까 이게? 데이터 구축 데이터셋 구축. 네, 이거 21일 기준입니다. 21일이요? 네. 그러면은 21일 기준 지금 제가 얘기를 아까 주간 보고 얘기했지만 수집이 지금 9만 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제가 73,567건이고. 말씀 좀 죄송해요. 띄울까요? 이거 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니터를 연결을 해드리는 게 편하신지. 근데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더 거수선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1일 데이터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집이 9만 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정제가 73,000 하여튼 7만 지금 이거 바꾸신 겁니까? 네, 21일 거를 그러니까 21일에 제가 이 수치로 입력을 해놨거든요. 21일에 72,000건으로요?
수직 72,000, 정제 48254 그리고 28일 기준은 아까 보신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증거가 됐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주간 보고 내용은 지금 그냥 날라간 거네요? 네, 지금 다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 고치면 되는 거니까 뭐 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자료의 수치상에 일단은 CMS에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점검 보고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그 플랫폼은 이제 완전히 거의 완결이 됐다고 보면 제가 됩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이제 가공이 원래 그 정제단을 바로 가공으로 가져왔으니까 근데 그 가공 플랫폼은 이미 있습니다. 스마트 AL이죠? 네. 근데 그 중간에 삼자 검수가 좀 껴있거든요. 문장을 보고 클라우드 3인이 판단해라. 가공 값을. 그 가공 값을 판단하는 삼자 검수 툴을 만들고 그거를 현재 엑셀로 좀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체 좀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연을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최종 가공이 들어가는 스마트 AI는 이미 구축이 돼 있어서 거기다가는 3자 검수를 통해 나온 최종 정답 그것만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 구축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3자 검수 쪽에서는 거의 3자 검수를 완료한 시점은 두 개사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그걸 이제 스마트 앱에 옮기는 과정이 저희 쪽에서는 한 10%, PNF 쪽에서는 한 3, 4%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스마트 AL 전 단계에서 3자 검수가 합니까? 아니면 후 단계에서 전 단계 3자 검수. 전 단계에서 그러면 3자 검수가 끝나야 스마트 AL 쪽으로 최종 정답을 이제 이번에 최종 정답 A 퍼무테이션 값을 입력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데에 과제들은 스마트폰은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정제, 가하고 검수까지 다 쓰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다 똑같이 쓰면서. 근데 여기는 따로따로 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정제도 같은 경우는 DB A1? TV가 뭔가 TV.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공 쪽은 스마트 AL이고 검수 쪽은 스마트 AL PC고 다 틀려요. 이렇게 뭐 각자 저기 회사별로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자체적으로 도구명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수집과 정제랑 예. 가공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같이 일직선상으로 툴을 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음성 수집이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텍스트를 따로 수집해서 가공하고 가공된 거를 정제된 거를 스마트 AI에 틀어서 가공하는 거고 수집과 가공 툴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AL QC는 이제 AL과 연동되어서 품질 관리 플랫폼이고 같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AL에 입력되어 있는 가공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가 여기가 이제 물론 정확성하고 네. 하여튼 뭐 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은 뭐 큰 문제는 뭐 없는 거고 뭐한 도구명에서 뭐 2개, 3개 나오더라도 작업량만 정상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 업무 이거 작성하실 때 사업 그러니까 WBS나 인력 고용,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부분 다 최신판으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업데이트? WBS요? CMS요? 예. 최신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한 것이 자꾸 이게 헤어지는 거죠.
지금 한글 파일 그 저한테 주신 거 네. 정상적으로 작동합니까 그쪽에서는? 네, 저 지금 뛰고 있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그러지? 지금 여기에 지금 TTA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지금 협의 중인 걸로 나오는데 뭐 크게 어떤 뭐 이슈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지금 계속 다양성 항목이나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일단 초안 작성도 완료됐고요. 지금 0.3 버전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과정이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나머지 과정들이 진척력에 여러 가지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샘플은 내셨죠? 원사이클 샘플은. 네? 원사이클 샘플 데이터. 예. 그건 내셨잖아요. 뭐 그거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10월 달에 내야 하는 게 초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기기들이 빨리 완결이 돼요. 그때는 이제 10% 이상이니까 다시 한번 혹시라도 그 우리 전화사 말씀드리면 만약에 10월 달에 그 초기 데이터가 제출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빨리 그 D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한데 기한 연장을 해서 한 10월 한 중순쯤이나 그때나 협의를 빨리 하세요. 만약에 제 기회를 못 지키겠네요. 근데 저희 지금 사전 검증 대비해서 예. 가공기관 분들도 10월 15일 전까지 10%는 제출 가능하시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그래요? 목표로 지금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면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TTA는 어느 분하고 우리 그 가이드라인 주시는 분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네. 뭐 설득이라기보다는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컨택을 해요? TTA 여기는 TTA는 정해진 저기는 협의가 아니고 정해진 틀에 거기를 맞추셔야 할 겁니다. 그쪽의 요구사항이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는 어느 전체적인 이 그 품질 기준 어느 특정 업체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 전체적인 툴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요. 그 지금 담당자가 박장하 그 책임자는 분인가요? 그걸로 많이 그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탁 용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두 건이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완결은 계약이 저 정상 체결된 게 한 건입니까? 네, KNX보다 저희가 아직 그 저기 경진대회 경진대회. 아, 경진대회는 정해지면은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 입찰을 하려고 준비를 여러 업체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 관련 부분은 클라우드 워커가 총 94명으로 지금 방치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매트릭스가 44명, 기술정보가 15명, 그다음에 TNS가 35명, 총 클라우드 워커가 94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까지 주원보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74명 채용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7명? 17명 정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네요.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도구가 완벽되면 빨리 투입을 해가지고 진천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합니다. 클라우드 워커분들이 대부분 저기 재택입니까? 아니면 어디 집합에서 작업을 합니까? 저희 TNS 같은 경우는 다 재택이세요. 아, 재택이에요? 뭐 집합해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수익이라는 없으시고요? 교육할 때는 교육 관리자분들은 클라우드 워커분들은 지난주도 지난하는 데는 집합 작업을 하더라고요. 가공에 대한 방법하고 기준은 혹시 나온 건 없습니까? 다음 과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보고서에 증적 자료로 거기에 첨부를 시켜주시면은 그 저기 양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는 할 필요 없고 그 앞에 이제 큰 페이지 저기 이제 겉표지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 막 한두 장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증적 자료를 좀 첨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방법하고 기준. 어디다 첨부할까요? 현장 전문 보고서 아니면 주간 보고서? 중간 보고서. 아니 그 저기 현장 보고서요. 현장 보고서는 넣어놨습니다. 지금 가공 계획안에 보면은 방법 기준 일정 그걸 보는데 일정만 있는데. 현장 정보 보고서에 저희는 제출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 있을 건데 이거 제가 이거는 캡처해서 보죠? 네, 캡처해서. 예. 예, 너무 네. 네. 다른 항목에 가실 수도 있어요. 예. 메뉴를 뭐 생각하고 하셨고 방법 기준 부분이 어디 있느냐 뭐냐 찾아보시고 있으면 좀 첨부 좀 부탁드릴게요. 초기 데이터는 아직 제출도 안 하셨는데 체크리스트하고 제출도 혹시 저기 뭐야 샘플 데이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예. 저는 초기부터 이거 원세클 이번에 그 모델 쪽은 모델 쪽이다. 공수 쪽은 없긴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제출되지 네. 않았죠? 예.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조언을 받고 하는 자리이신 건데 여기는 보고서에서는 그걸 빼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가 5-8인데 이걸 3호로 할까요? 한글 받죠.
부분은 그냥 그 자료를 5-8은 다 빼시고 그 진행 중인 걸로 그냥 표시하세요. 지금 중간 점검도 지금 아직 일정도 안 잡혔는데 네. 벌써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 예. 자료는 나름대로 잘 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가가지고 혹시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또 세면하겠다고 볼 건데 그것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그 정피해원님한테 부탁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월에 그 중간 점검할 때 일단은 이제 니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지만 현장 점검은 그걸로 같이 대체를 하는 걸로 대행 그 중간 점검만 하고 현장 점검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 하면 그만큼 또 시간을 뺏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일단 반갑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중간 보고를 내일까지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1차는 근데 내일상에서는 내일 모레 탔더라고요. 내일 금요일 아닌가요? 목요일. 금요일 영어 왜 이렇게 자꾸 시간 개념이 없지? 근데 어쨌든 내일 금요일에 제출하는 중간 검사가 나중에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중간 점검 DDA에 한 2, 3일 전에 할 때는 최신 파일을 업데이트 시키라는 거예요. 그 내일 할 때는 중간 점검표는 내는 거 아닙니다. 중간 보고서만 내는 거죠. 저는 따로.